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주간 일정부터 파악해 볼 텐데요. 이번 주는 굵직한 일정부터 마이크로단까지 볼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박 4일 동안의 한미 정상회담, 방미 일정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 첫 번째는 현지 시간 25일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겠죠. 이어서 이 대통령은 다음 날 출국 바로 전에 필리조선소를 방문해서 한화 그리고 여타 조선 기업들과 미국과 우리의 협력 관계를 조금 파악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수요일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예정돼 있고요. 목요일에는 우리 쪽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끝으로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 29일에는 7월 PC 물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매크로단 이슈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측면에서는 에너지 슈퍼위크가 오늘부터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빅테크들 그리고 우리나라 관계 부처들도 참석을 해서 AI 그리고 이에 따른 에너지 관련 이슈들을 다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친환경 쪽으로 이슈가 많은데 이런 부분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뷰티 위크가 열립니다. 이번에 화장품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이에 대한 K 수출의 모색 여부 파악이 필요하고요. 끝으로 7월 달 관광 통계와 산업활동 동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에이펙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노이즈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에이펙이 아니라 아세안이었다라는 혼선이 또 있기도 했죠. 이런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일정들 쭉 파악해봤고요. 이제 오늘 확인해봐야 하는 첫 번째 기사는 뭔지 뉴스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기다렸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보란 듯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을 비친 건데요.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악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런 위험들이 현실화된다면 해고와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형태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향후 금리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게 파월 의장의 설명인데요. 이로 인해서 최근에 냉각되고 있던 투심이 살아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특히 테슬라가 6%나 급등하는 등 그동안 주춤했었던 기술주들이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죠. 이번 주 앞서 일정에서도 보셨겠지만 PC 물가 지표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에는 고용 보고서 그리고 8월 중순에는 CPI까지 FOMC 이전에 아직까지 많은 지표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장 지난주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환호를 할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시장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 이제 2박 4일 동안 방미 일정에 돌입합니다. 조금 전에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저녁에 재미 동포들을 만나서 만찬을 갖고 이제 현재 시간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 돌입하는데요. 이 백악관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본격 회담에 앞서서는 양국 언론들을 대상으로 한 프레스도 열릴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 청구서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비용 분담 요구가 거셀 거란 관측이고요. 여기에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두고 진통이 우려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협정 개정 등도 남은 과제 중에 하나죠. 다만 우리 정부는 조선과 AI,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이라는 카드를 꺼낼 걸로 보입니다. 자, 이처럼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일정으로는 우리나라 핵심 기업들과 또 미국 측 재계 인사들이 투자와 협력을 모색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가 개최되고요. 끝으로 미국 일정의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에는 필리조선소를 둘러보면서 이번 순방 일정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자, 이 정상회담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제와 또 카드들, 이에 따른 시장 영향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주말 사이 화제가 됐었던 이슈죠.
일명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계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들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서 아주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에 대한 개념은 확대가 됐지만 이 법상 사용자가 누군지 노동쟁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해서 바로 이러한 쟁점을 두고 향후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업계에서도 이 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자동차나 조선, 철강 등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수백 개의 협력업체랑 같이 관여가 되기 때문이겠죠. 자,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엑소더스까지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영향 오늘 있을 것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턴 우리 오붓한 시간을 좀 가져볼 예정인데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대표님. 자, 먼저 이번 주는 일정을 쭉 봤을 때 진짜 바쁠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 오늘장에서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영향권에 들었다. 예, 뭐 어떤 이벤트들 말씀하실까요? 뭐 아시겠지만 지난주 이제 그 주말 동안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잭슨 미팅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쪽에 아무래도 이제 무게가 좀 실릴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복합적인 내용의 얘기들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은 이 부분을 약간 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는 사실 그 페드워치의 금리 인하 확률은 73.5에서 91.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75%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일단은 환호를 했지만은 조금 뜯어보니까 발언이 마냥 또 그 비둘기파적이지는 않다라는 또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오늘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향후에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과의 어떤 경제 협력 방안, 구체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나와주느냐. 그밖에 뭐 방위비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안이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발의가 될 텐데. 결국은 뭐 지배구조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됩니다. 이미 그 아시겠지만 세계 개편안 논란 이후에 정책 동력이 악화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우려들이 있었는데 뭐 이제 이런 지배구조의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세제 개편안이 결국은 언제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느냐예요. 계속해서 지금 약간 그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재료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언제 좀 확정이 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뭐 최근에 UBS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대폭 상향했고 많은 글로벌 IB들의 목표가 굉장히 반응이 긍정적인데 과연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AI 거품론도 분식시켜줄 수 있을지 거기에 이제 초점이 모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대형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결국은 시장은 이번 주에도 좀 저는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또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피로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저는 사실은 조금 변동성이 강한, 그래서 이제 아마도 뭐 이렇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장, 그러면서 이제 좀 등락이 나오는, 그러니까 등락폭이 좀 확대가 되는 이런 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간 단위로 쭉 살펴봐야 하는 주요한 일정들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나씩 또 뜯어봐야겠죠.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증시가 일단 상승하면서 마감됐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게 이제 없겠구나. 오늘 우리 시장 기뻐하겠구나 싶었는데 지금 페드워치 확률이 내려갔다라는 거 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영향 어떻게 좀 관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봐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일단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지금 하향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9월 기준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이제는 확실해진 것이 아닌가. 물론 페드워치의 확률은 내려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은 이제 기준금리를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시장의 그 관심이 단순히 9월 한 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일단은 컨센서스는 올해 이제 3번의 FOMC가 남았는데 그중에 한 2번은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쪽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자, 9월에 하는데 그러면 남은 2번 동안에 과연 한 번 더 할 것인지 여부가 아마 또 다음 관심사가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모순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약간 좀 모호한 표현들을 했어요, 파월 의장이.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고용 둔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또 실업률은 특이한 균형 상태다, 큐리어스한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저는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그 관세의 위험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지만은 또 이것이 단기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상당히 좀 모호한 표현들을 써서, 이게 제가 보기엔 파월 의장이 이제 고심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데 마냥 거기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딜레마에 좀 빠진 것이 아닌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발언을 하기 전에 한 20, 30초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프롬프터가 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딱 와닿았는데, 이건 약간 여담이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9월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저는 이제는 이렇게 되면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것이 그 이후에 어떤 또 넥스트 스텝이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시장은 일단 우리 시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길게 가는 재료가 아니고 단기 재료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9월은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횟수라든지 폭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파월 의장도 사람이잖아요. 진짜 네,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자, 어쨌건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금리 인하 수혜주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대표적으로 성장주를 꼽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오보다 지난 마지막 거래는 로봇 쪽이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주 같은 경우는 뭐 로보티즈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세를 끌었는데, 근데 사실 로봇주들이 안타까운 게 시세 연속성이 좀 약해요. 보면 이제 이렇게 한번 튀어오르긴 튀어오르는데 그것이 좀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들이 좀 약합니다.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그런 부분들이고, 로봇주들도 지금 뭐 최근에 좀 많이 소외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은 아마도 오늘 시장에서 저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바이오가 역시 조금 부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게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었고, 그래서 결국 뭐 역시 금리 인하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는 그런 흐름들이 형성이 되면은 하반기장에서 계속해서 뭐 우리가 이제 바이오를 봐야 된다라고 그 말씀드리는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이런 금리 인하라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흐름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내부적 어떤 그 제약바이오 산업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재료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기술 계약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이제 또 어떤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또 이제 마운자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런 경쟁 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제약바이오가 저는 가장 첫 선을 꼽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 밖에 이제 뭐 말씀하신 뭐 로봇주라든가 또 뭐 그 조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테크주들, 네. 이차전지 관련주들도 좀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조금은 좀 시장에서 관심권 안에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메인은 바이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이슈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워싱턴 DC에 발을 디뎠습니다. 자, 먼저 원전주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서 이쪽부터 다뤄보고 싶은데요. 일단 정상 간의 의제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올라와 있는 걸로 지금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정상이 아니라 아랫단인 것 같아요. 기업단에서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 면담은 무산이 된 걸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원전주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시장에 놓이지는 웨스팅하우스 건이 맞는데 이게 개정되는 거는 우라늄 건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투자를 좀 지켜볼까요? 일단은 저는 지금 원전주는 약간 혼돈의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난주에 이제 불거졌던 노이즈는 결국은 이제 약간 계약에 대한 불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그 논란들이 좀 해소가 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더군다나 이제 한수원과 그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그 조인트 벤처 이 건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반등 시도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이번에 어떤 그 결론들이 좀 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와 정말 요 조인트 벤처에다가 맺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결론이 나주면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 뭐 나쁘게 보일 필요는 없는데 다만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웨스팅하우스와 아니 또는 이제 미국과 이번에 이제 그 정상회담 과정에서 원전주가 아무래도 뭐 기대감이 좀 섞인 그런 어떤 관측들은 이 조선 다음은 원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과연 그러한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만한 어떤 무언가가 나오는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은 조금 아마 반응이 약간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어떤 뉴스 하나 또는 이제 어떤 발언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늘은 조금 이제 확인을 하면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전주는 머리랑 마음이 좀 따로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머리는 지켜봐야겠다 싶은데 지금 시장의 투심을 보면 이미 마음은 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좀 따져봤는데 BHI나 대우건설은 오르는 반면에 한전기술, KPS는 좀 약세를 보인다는 거죠. 결국에 공급업체냐, 계약 주체냐에 따라서 시장이 그래도 이쪽은 좀 안심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전자 쪽은 투자 괜찮습니까? 사실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쟁점에서도 보면은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좀 미국에다 원전을 지어달라 뭐 이런 언급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약한 건 뭐냐? 시공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제반 어떤 절차, 이런 과정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그 원천 기술에서 뭐 지식자산권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좀 이제 수익을 내는 쪽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을 이제 미국인에서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요번에 이제 그 원전 레상스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100기가와트를 갖다 400기가와트까지 늘리고 뭐 그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10개 짓겠다 뭐 이런 거 이거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어떤 이런 조력이 필요한데 결국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주가 앞에서 말씀하신 주가의 움직임이 결국은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뭐 대우건설 같은 회사 당연히 발전소를 짓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은 상대적으로 뭐가 얘네들은 뭔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시장에서 들 것이고 다만 이제 어떤 계약의 주체자 당사자들은 지금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뭐 해소돼가 이런 부분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아마 주가에 좀 그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 건설,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또는 이제 거기서 운영하는 회사들 그리고 거기다 기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들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물론 이거는 향후에 이제 진행 과정을 보고
만약에 여기서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조인트 벤처가 결정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사실 주가의 흐름이 조금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원전 이어서 또 둘째가라고 서러운 건 반도체겠죠. 지금 삼성그룹 차원에서 추가 증설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투자가 실제로 발표가 될 경우 우리가 기대해볼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이제 뭐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네. 여기에 이제 그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회사들의 지분 취득 검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지난주에 좀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과정에서 많은 기업 총수들이 따라갔고 그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하는 건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의 쟁점이죠. 삼성전자가 과연 지금 기존의 테일러 공장의 파운드리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 두 번째는 지금 아직까지 여기에 그 메모리 공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메모리 그 뭐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인데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추가적인 투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흐름을 보면은 마이크론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전부 다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성은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여기서 뒤처질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놓줘야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증설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미국 빅테크들의 수주들을 추가적으로 따내야 되는 이제는 그러한 위치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결국 이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그 미국 내 직접 투자의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아마 그 약간 이벤트성으로라도 아마 그 이런 추가 투자에 대한 발표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의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테이블 자체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죠. 뭐라도 이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이제 소부장단 쪽으로 조금 더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SK 하이닉스 향 그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HBM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미 시장의 흐름들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으로 옮겨오고 있죠. 뭐 최근 한 2, 3주의 흐름을 보더라도 뭐 원익 IPS라든가 뭐 테스라든가 뭐 심텍 또 뭐 두산 테스나 또 SNS텍 이런 네.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도 우위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이미 결정돼 있는 그런 수주들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빅테크 관련된 수주들, 그러니까 파운드리 관련주들의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에다가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BM4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분을 차지할 거예요. 분명히 이제 경쟁력을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떤 시장의 판도 자체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두 개 섹터를 살펴봤는데요. 잠시 뒤에 또 점검 시간에 전력과 방산도 마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기사부터 이어가 볼게요. 이번엔 국내 정치권이 좀 들어옵니다.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재개 반발이 어마어마한 상황인데요. 노사 간 법적 분쟁 우려가 커졌다. 고로 우리 일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제조업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동차, 철강, 조선 쪽에 우려가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 이런 우려가 불거졌을 때 조선주들은 하방 압력을 좀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센티멘트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제 물론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당연히 이런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좀 이제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조선주가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악재들도 그때는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저는 실질적인 악재보다는 뭔가 이제 매도의 빌미가 되는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결국 그 부분을 어떻게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호재성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절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사실 후속 조치라는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라는 것보다는 센티의 영향 정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그 센티라 하면 뭐 조선, 자동차, 철강은 다 비슷하겠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인텔의 최대 주주 등극 이슈 있었는데요. 뭐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결국에 안 났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때 아닌 이거는 악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의 악재보다는 네. 향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스크죠. 왜냐하면 지금 인텔이 아직까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TSMC나 삼성전자에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인텔의 기술력은 조금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고 향후에는 인텔의 이렇게 어떤 정부 주도의 막강한 백그라운드, 여기에다가 뭐 최근에 이제 뭐 소프트뱅크도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어떤 자금의 유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은 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과거에 인텔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최강자였어요. 근데 결국 이것이 이제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 영화를 잃어버린 상황이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자금이 뒷받침되고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들한테 자, 그렇죠. 너네 인텔의 파운드리를 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그런 압력들을 또 기업들이 그냥 거기서 버틸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러한 자금이라든가 지원으로 인해서 인텔의 기술력이 이제 빠르게 올라온다면은 향후에는 삼성전자라든가 TSMC의 강력한 어떤 상대의 경쟁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위협보다는 미래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가 산업으로서의 어떤 반도체, 이건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중국도 지금 국가 산업으로서의 반도체를 계속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형태로 좀 가겠다는 게 아니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가 자본주의. 이게 인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산업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그렇죠. 있어요. 압력을 주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네. 뭐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UST를 갖다가 이제 일본 제철이 인수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황금주를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국가의 어떤 그 간섭이 가능하게 만든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 향후 지금보다는 향후의 어떤 이런 경쟁 구도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장 파이를 고려해 보면 그리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의견이 또 상충되는 바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점검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전력입니다. 전력 처음에 반등이 들어왔을 땐 좀 미지근해서 안 했었는데 마지막 거래일 날 또 세게 반등이 들어왔어요. 폭염이 점화됐다라는 이슈도 있지만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력 기업, LS 기업도 같이 갔지 않았습니까? HD 현대도 그렇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산업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전력기기 산업에서는 미국이 지금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그 관세 조항을 적용을 하면서 그 품목 관세 목록에다 대형 변압기를 뭐 넣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이 이 대형 변압기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뭐 강하게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 미국 내에 어떤 이런 그 자체 변압기 조달 비중이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대부분의 수입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금 AS 경쟁력 위주를 위해서 전력 용량을 2배 이상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면 결국은 이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다?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이 변압기 업체들한테는 뭐 이게 그렇게까지 막 되게 악재. 그러니까 지금 분석을 해온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관세 부담이 한 HD 현대 일렉트릭은 한 3.7% 정도, LS 일렉트릭은 3.2% 정도, 효성중공업은 한 1.5% 늘어날 것이다. 네. 충분히 그 가격 전가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주 후반에 이런 변압기 관련주들이 빠졌다가 반등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제 국내로 넘어왔을 때 뭐 아시겠지만 에너지 정책에서의 어떤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그렇죠. 이런 쪽에서의 어떤 송전, 대전, 변전 시설은 계속해서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저는 뭐 전력 설비 관련주에 대한 그 흐름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품목 관세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사실상 이번에 비즈니스 테이블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은 사실 그 부분도 완전히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영향권에서 이 부분도 시장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사실 방산도 남아있긴 한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바로 관심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여기서 안 나왔어요. 네. 뜻밖의 기업입니다. 사실 뭐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CJENM이 아직까지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OTT라든가 컨텐츠 제작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글로벌 시장 확장이라든가 이런 방향성은 지금 계속해서 잡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도 어느 정도는 바닥은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중국 당국이 해외 드라마 쿼터라든가 이런 제작 규제의 완화 기대감이 주가에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사실 그 부분이 오랫동안 이 드라마 제작사라든가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강하게 보이고요.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최근에 극장에서 가장 핫한 영화가 뭔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귀멸의 칼날이잖아요. 수입사가 CJENM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에 가장 기대작을 쓴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도 CJENM의 배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그러니까 하반기 이런 그 기대작들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또 주가의 그 그러네요. 동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뭐 오늘은 그래서 저는 CJENM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에 안 온다라는 또 오보 때문에 혼선이 있었는데 에이펙이 아니라 아세안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이 모멘텀 계속 지켜보셔도 좋겠네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동근 대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